오늘 특히나 유럽에서는 또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스페인의 재정 긴축안이 발표가 됐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자세하게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또 키워드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스페인입니다. 어제 발표한 스페인의 재정 긴축안,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페인 내부에서는 여전히 또 혼란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어제 발표한 그 스페인의 그 2013년도 그 예산안과 경제 개혁안을 논의한 회의에서 재정적 감축을 위해서 세금 인상보다는 재정 지출, 삭감을 통해서 총 400억 유로의 지출을 삭감하기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 경제개혁을 위해서 향후 6개월간 43개에 이르는 새로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또 독립적인 예산 감독기구를 설립해서 유럽연합과 약속한 재정 적자 감축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을 감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스페인 정부와 금융권에 대한 최대 1000억 유로의 그 구제금융에 이은 전면적인 구제금융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러한 예산 삭감 등 재정 기축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발생하고 있어서 스페인 내부 전국은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장 10월 만기가 돌아오는 350억 유로의 국채 상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희박한 만큼 구제금융 신청은 시점의 문제일 뿐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다만 이제 ESM이 이제 공식 출범하는 이번 달 8일, 10월 달이죠. 10월 8일경이나 EU 정상회담이 있는 18일에서 19일 혹은 지방선거가 이제 끝나는 21일 정도가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구제금융 신청 이후에도 내부 진통과 다양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불확실성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또 유동성 위기 완화라는 측면에서 시장 반응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증명하듯 이러한 스페인의 예산안 발표 직후에 어제 유로화가 급반등하고 미국 증시도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잘하는 축구만큼이나 재정 문제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QE3에 대한 회의론입니다. 얼마 전에는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연준 내 관계자까지 여기에 또 거들고 나섰습니다. 회의적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 그 장이 지지부진하고 네. 그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이제 그 지지부진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QE3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이제 그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FRB 내부 인사까지 QE3 무용론을 제기하고 나서서 최근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FRB 내의 대표적인 외파인 찰스 플러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FRB의 추가 자산 매입이 성장이나 고용을 촉진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양적 완화로 인해 FRB의 출구 전략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위험해졌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히려 양적 완화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를 막기 위해서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시점이 예정된 2015년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회의로는 그 최근 시장이 정체를 보이자 정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네. 최근 QE3 이후의 지수 정책 흐름은 지난번 1, 2차 때와는 달리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가 상당 부분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 강도가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QE3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요소임에는 분명한 사실인 만큼 정책이 발표된 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그 효과를 벌써 논하거나 부작용만을 부각시켜서 논하는 것은 아닌데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감기약 같은 거 한 알 정도 먹는다고 해도 사용 설명서에 보면은 발작이라든지 심장마비, 근육경련 등 그런 부작용 같은 것들이 수십 가지가 넘게 적혀 있는데요. 네. 그런 것을 보면서도 이제 그 독감에 걸렸을 때는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실제 감기약을 먹었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낫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푹 쉬면서 그 영양 보충을 하다 보면 체력이 회복되고 이제 서서히 감기가 떨어져 나가듯이 지금의 상황을 감기약 하나를 먹고 나서 발작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부작용 걱정만 하고 약 먹은 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독감이 왜 안 떨어지냐면서 이렇게 좀 조바심을 내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렇죠.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니까요. 좀 중장기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다 보면은 그 효과는 나올 겁니다. 다만 부작용이 걱정이긴 한데요. 이런 사항들도 너무나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알아봅니다. 키워드 공간 마지막은 3분기의 실적 시즌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많은 기대감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네, 뭐 이제 다음 주 후반 정도 되면 이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최근에 그 주요 이벤트 이후에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기업 실적 전망에도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코스피 기준 그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살펴보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 완화 등의 정책이 기업 실적에까지 연결되기에는 너무 좀 이른 상황이니까 사실 다소 비관적인 전망이나 실적이 나오더라도 이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지고요. 비록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이 최근 환율 하락에 따른 영향과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서 현재 약 29조 원 정도로 예상되었던 그 3분기 순이익 추정치가 실제로는 한 21조 수준에 그칠 것이어서 약 27%의 괴리를 보일 것이라는 그 어닝 쇼크가 뭐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전망도 있는데요. 이러한 이익 모멘텀 둔화는 이미 시장에서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사실 3분기 실적 관련해서 큰 우려는 안 해도 될 듯 싶습니다. 또 보면 이제 업종별로 3분기에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업종이나 어닝 쇼크를 예상하는 업종들이 나뉘어서 그 보고가 나오곤 하는데요. 실제로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를 보면은 그 3분기 실적과 크게 연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의지 업종 대표주를 주로 골고루 매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이와 매매 형태는 지나간 3분기보다는 4분기 혹은 이제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 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점은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경기가 불안하고 나쁠 때,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이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싸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싼 상황에서 주식을 사 모으게 되는 경우인데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싼 상황에서 당연히 저가에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의 경우는 이제 불편한 진실이지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나 뭐 기관 투자자의 경우는 현재 실적이 나쁘다고 뭐 주가가 이제 바닥인 상황에서 매도를 하고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회복돼서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에서야 이제 매수에 동참해서 결국에는 고점 매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다가오는 3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이러한 형태가 좀 달라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